안녕하십니까, 미래농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이제 여기는 2년생 유목이고요, 황기비 품종입니다. 중생황도가 끝나고 9월 초, 그리고 엘버트 수확 전에 수확하라는 황독의 복숭아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유목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처음서부터 소개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일단은 전정을 다 끝내놨고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건데, 대부분 여기는 이제 5번 주지로 갈 거거든요. 개심형으로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의견 공유하고 싶은 거는, 수영을 억지로 잡으려고 나무를 당기거나 수영 관리에 치우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 대부분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수영을 잡으려고 당겨 놓은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심고, 여기는 갈라졌네요. 이거는 방수 테이프로 엄청 싸매야겠습니다. 우선은 당기지 않는 게 좋은 게 더 빠른 고속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매를 대충 확인만 하기 위해서 결가지만 몇 개 냅뒀지 전부 다 초단가지 전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실제 수세가 엄청 빨리 커져서 다른 분들이 한 4년 정도 키우는 거랑 속도가 비슷할 겁니다. 2년생인데도 엄청나게 큰 거 보이시죠? 우선은 5월경,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과수원 황산가리 테스트를 할 때 이 유목과수원에다가는 요소 비료를, 여기가 정확히는 48주고요 총주수로 계산하기 편하게는 50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50주의 요소 비료를 주는데 20kg짜리 2포대를 줬습니다. 양으로는 많은 건데, 그로 인해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7월 마지막 성장을 할 때에는 이제 복합 비료를 주는 거죠. 뭐 NK 마그라는 소입자로 된 복합 비료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21-17 비료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지 끝은 원래 입는 냅두고 절단을 하지만은 유목이기 때문에 수세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쳐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뭐 전정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는 결과치에 대한 공유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멀리서 보면은 4년생 같으시죠? 여기는 이제 6번 주지네요. 이게 저희처럼 단가지 전정으로 과수원을 하다 보면은 개심형 4번 주지, 꼭 4번 주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농가분들께서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요소를 많이 주면은 동해 피해가 크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요소만 줬을 때 그렇게 된다는 점입니다. 엄청 키우려고 마지막 2차 생장할 때까지 요소 비료를 주면은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차 생장 때는 이 복숭아 나무에 영양 결핍이 되지 않게 복합 비료를
주는 이유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주지에서 바로 결과지를 착화시키고 바로 열매를 수확하는 대과를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너무 올라가는 것들은 많은 농가에서는 왜 안 당기고 저러고 있나 그럴 겁니다. 이렇게 당겨서 뭐 돌멩이라도 연결한다든지 파이프를 박아서 당겨 놓을 텐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요거를 예를 들면은 요 주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멀리서 한번 보시고 우선 요 주지 상단부에서 내년이 되면은 거름기가 풍족할 경우에는 1.5m 이상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년서부터는 수확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열매의 착과량 조절을 하면서 자연스레 기울어지는, 그쵸, 대부분 주지 끝에 열매를 당연히 안 닫히듯이 주지 끝에는 달지 말고 하단에서 중간부, 여기는 단가지 전정식으로 해서 하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도 열매는 착과는 시키지 않을 거고요. 결과지 유도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5m가 자라면은 이 주지의 실제 길이는 4m 이상이 될 텐데, 4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주지가 수세 반발력으로 인해서 더 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년도, 올해가 2020년, 2021년 수확기에 접어들어서는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봉지만 작업을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14내 기준 380에서 450g 사이가 된다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소독기를 제외하고 나무가 걸리지 않을 정도의 수영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줄을 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영이 잡힐 테고요. 그 수영은 오히려 열매를 착과시킴으로 인해서 나무가 원하는 세력으로 큰 거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30도 각도, 뭐 45도 각도, 50도 각도, 어떨 때 영양분이 가장 세력이 왕성하고 대과가 나온다, 요런 거를 나무가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게 좋듯이 수영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키우는 방법도, 이렇게 당겨 놓게 되면은 주지 끝은 도장지처럼 위로 뻗으려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전화가 와서 얘기하는 거를 까먹었는데, 이 끝이 수영을 잡으려고 이렇게 내릴 경우에는 아래 잎눈이 거의 도장성처럼 일자로 뻗어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를 가만히 냅두잖아요. 주지가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지 못해요. 저기 위에처럼 살짝 꺾이는, 나무가 진짜 한 개심형에서는 거의 7m, 8m로 주지를 펼친 다음에 그렇게 수확을 보는데, 그러면은 고운 주지가 나오지 않고 울퉁불퉁한, 뭐 어떻게 보면은 물길에 큰 돌이 박혀 있는 듯, 그렇게 영양분이 퍼지기 때문에 올바른 성장을 하는데 저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크는 대로 그대로 큰다면은 여기서 이 라인에 맞춰서 쭉 올라갈 거예요. 그때 됐을 때 열매 무게로 착과를 시켜서 수영을 잡으면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유목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품종이 별로다, 가격이 별로다 해서 뭐 관상백도, 백두류나 일부 과학 크기가 작은 황두류는 거의 잘라내거나 접붙이기를 해서 다시 묘목 갱신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기 앙성, 충주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바로 옆인 장원 햇살의 경우에도 엘버트라고 하죠. 뭐 틀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다고 보는데, 장원 황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많이들 접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것도 2년생 진짜 맞습니다. 2년생들인데 이상하게 이쪽 끝에는 묘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뭐 저도 선수가 아니니까는 이러한 실수는 발생될 수 있는 거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유목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2020년에는 더 부자가 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